자, 이건 어떻습니까? 개구리란 이름의 연극이 있습니다. 2013년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1년차 때 개봉된 연극입니다. 이게 문제였다는군요.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시작됐다는 것인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황순욱 차장. 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이 연극이? 이 개구리라는 연극은요, 간단하게 먼저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천주교 신부님과 불교 불자승이 둘이서 이제 저승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 여행을 떠나는 목적이 어지러운 나라를 구하기 위한 현자를 만나는 건데, 그분이 지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의미를 하고요. 그 저승에 갔을 때 만나는 그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말하고 또 대비되는 인물이 하나 풍운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나오는데 고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연극을 했습니다. 네. 그리스의 고전을 빗댔다곤 하지만 박정희, 노무현, 박근혜 살아있는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들을 계속 담고 있는 정치적인 연극이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내용을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굉장히 미화하고 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으로 비판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한국 현대사에서 좌우의 이념 대결을 국립극단 배우들이 연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벌어졌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도록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 연극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장면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발끈했을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극 대목 보시면요. 윤창중 전 대변인의 미국 내 성추행 논란도 살짝 거론이 되고요. 자, 컨닝했다, 점수 조작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대선 자체, 그 결과를 박근혜 대통령이 승리한 대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인상도 나옵니다. 소개합니다. 이것들이 앞에서는 고개 까딱까딱하면서 쩔쩔매는 척하다가도 바로 뒤돌아서는 아주 별짓들을 다해요. 최측근 스텝이라는 놈이 외국 나가서 빤스만 입고 설치질 않나? 우리 애 작년 기말 시험 본 거 그거 있잖아. 그걸 가지고 컨닝했다, 점수 조작했다, 이런 이들이 요새 아주 병들을 떠나요. 아니, 학교 때 컨닝 페이퍼 안 만들어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무슨 시험을 다시 보지 아닌 퇴학시키자! 부모 없이 혼자 사는 데라고 아주 옛날 같으면 땡크로다가 그냥 당신은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난 인생이야. 벌써 잊어버린 건가? 외놈의 앞잡이가 되고파 손수 혈서를 썼던 일을, 만주 벌판에서의 그 치욕적인 활동을. 자,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연극은 연극일 뿐이라고 해야 할지,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화가 났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기말 시험이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그 2012년에 있었던 대선을 뜻하고요. 점수를 조작했다, 이 부분은 대선 조작, 이 부분을 비유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발칵 뒤집혔던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 빨갱이 연극이란 말까지 표현을 썼군요. 네, 특검에서 문체부 고위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결과 청와대에서 당시에 뭐 이딴 빨갱이 연극을 가만히 놔뒀냐며 난리가 났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나 창작의 자유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내용, 풍자나 비판의 대상 세상으로 삼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청와대가 좀 문제를 삼았던 것은 이 연극에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바로 그런 것 때문인가요? 네, 당초 원래 이 연극에는 원래 그 연극 작품 하나당 최대 2억 6천만 원씩 지원하는 창작 상실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체부가 이렇게 5명의 심사위원들을 정하고 이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8개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연극도 역시 대상 작품으로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박근영 씨가, 연출자가 박근영 씨였는데 꼽혔는데 갑자기 박근영 씨가 하지 않겠다면서 돌연 포기를 한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임기 1년차 때 풍자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여러 가지 비꼬는 정치적 연극이 나왔는데, 이 연극을 연출한 연출가가 2년 지난 2015년에 또 정부 돈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돈 주지 말라, 그 얘기를 청와대에서 넌지시 했던 모양이군요. 일단 문체부 산하의 문화예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 그 창작 상실의 심사위원들을 문예위 관계자 직원들이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에게 이 개구리 연극은 2억 6천만 원씩 주는 지원금을 대상에서 빼달라라고 설득을 했는데, 심사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창작산실심사위원들이 아니 지금 5공화국 때도 아닌데 그런 게 어디 있냐라고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 이제 위원들이 이 박근영 연출가를 직접 찾아갑니다. 네. 그래서 박근영 연출가가 아예 본인이 이 지원금을 받는 것을 포기하도록 제작을 네. 포기하도록 종용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또 박근영 연출가가 2억 6천만 원의 이 제작비 신청을 포기를 하고 이 제작 자체를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인터뷰를 했죠. 그 장면에 뭐 이 연극 자체는 아닙니다만 더러운 잠이라고 지금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그림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했는데 일단 대통령은 분명히 생각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불편하겠죠.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심해도 심하게 하려고 해도 넘어서는 안 되는 그 도가 네.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를 아무 거리낌 없이 어떤 죄의식도 없이 그렇게 쉽게 넘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지금 현재 한국 정치의 현 주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황순욱 차장의 외국이라고 다 이런 게 다 통용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국도 대통령급의 정치인을 성적으로 묘사한 것들 때문에 논란이 됐다가 좀 문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네. 사례를 좀 정리해 주세요. 뭐 미국이나 해외 같은 경우는 정치 풍자에 굉장히 좀 관대하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좀 비하를 해도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조지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요번에 그 문제가 됐던 더러운 잠이라는 그림과 아주 같은 그림이죠. 그 에드와르 마네의 올랭피아라는 그림을 패러디한 겁니다. 저 부시 대통령의 얼굴을 넣어서 지금 옆에는 부통령의 얼굴이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벌거벗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중요한 부분을 하여간 가리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만 네. 일단 여기서 전시 목록에서 제외하는 뭐 우리랑 비슷한 상황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이거 워싱턴 시립미술관에 전시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곳에서 요번에 우리와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는 가족들이 많은 시립미술관에 걸기에는 부적절한 그림이다라고 해서 그림을 전시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이 작품을 그린 작가도 역시 다른 곳을 찾아보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힐러리 클린턴의 경우도 이제 호주의 멜버른 건물에 있는 벽화인데요. 네. 저 경우도 지금 그림을 지워라. 네. 너무 외설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지우지 않으면 벌금 네. 100달러를 물겠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림을 지웠습니다. 자,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만 일단 글쎄 이제 다중을 위한 장소라는 것, 이제 일반 공공 벽화니까 특히 이거는 이거 뭐라고 부르나요? 차도도 아니고. 예, 차도로를 쓴 모습인데 이게 아까 힐러리 클린턴이 그림이 있었던 그 벽에 같이 있는 클린턴을 풍자하는 그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뭐 여성을 좀 비하한다든가 아니면 좀 외설적이다라는 이유로 결국에는 이 그림을 지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시 당국에서요. 그러면요. 자, 어쨌건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저 표창원 의원 징계에 관련해서 민주당이 윤리심판은 열었지만 결정 미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네. 윤리심판원이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표창원 의원도 출석을 해서 본인의 심경, 그리고 어떤 의견들을 20분 동안 소명을 하고 나갔고 회의가 이어졌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그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오늘 결론을 내서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이유가 심의 시간이 촉박해서 이제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설 전에 이걸 결정을 해서 설 민심의 영향을 좀 덜 받고 싶다고 빨리 하고 싶다 그랬는데 생각이 바뀐 겁니까? 네, 일단은 뭐 비공개 회의로 진행이 됐는데 뭐 그 설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여론을 전환하기 위해서 빨리 그 속도를 내서 결론을 짓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논쟁이 여러 가지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대통령 선거 임박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민심을 신경을 썼습니다만 이번에 하나 결론이 내려진다면 앞으로 비슷한 사례 계속 유사 사례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설지나 어떤 결론 내릴지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